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국무회의 모두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총선과 관련된 입장을 처음으로 밝힐 예정이죠. 네, 기자회견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응답 같은 거는 없고요. 모두 발언 통해서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의대 증원 관련해서 대국민당만 했었잖아요. 네. 그때랑 차이점이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혼자서 카메라 응시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국무위원들을 회의실에 앉혀놓고 한다는 점 정도가 다를 거예요. 몇 시가 되는 거죠? 오늘 오전 10시에 대통령실에서 진행하고요. 네. TV로 생중계가 될 예정입니다. 예. 내용은 국정 쇄신 방향 그리고 차기 국회와의 협력 방침 같은 게 담긴다고 해요. 일단은 민생이 중요하다, 이게 명분이 될 거라고 하는데 그동안 큼직한 국가 시스템 세우느라 자영업자 삶 같은 것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이런 반성의 메시지도 담길 거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관전 포인트는 첫째, 야당한테 분명히 협조를 구할 텐데 이걸 어느 수준으로 그리고 어떤 태도로 할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어떻게 반응할지까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야당에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이 될 것인가, 첫째. 네, 둘째는요? 둘째는 인사 방침, 그러니까 행정부나 대통령실 참모진에 대해서 인적 쇄신, 이걸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컨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셋째로는 사라진 민정수석실을 법률수석실로 이름 바꿔서 이제 다시 신설할 거다, 요걸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담길지 주목이 되고요. 도어 스태핑을 재개할 수 있다, 이런 보도도 있어요. 맞아요. 네, 요거까지 혹시 담길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통령실의 얘기는 그렇고 국민의힘은 오늘 당선자들 총회 열리죠. 네, 어제는 당선자 중에서 4선 이상 중진급만 모였고요. 오늘은 22대 전체 당선자가 다 같이 모입니다. 예. 오전 10시에 모여요. 어제 중진 간담회에서 나왔던 얘기를 기초로 총선 참패 수습책을 다룰 거고, 그중에서도 차기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할지 요거를 의견 수렴할 거라고 합니다. 차기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할지? 네, 그러니까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 둘 다예요. 아, 네. 둘 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이거를 이제 절차상 비대위를 구성해야 치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앞으로 윤재혁 원내대표나 그러니까 윤재혁 이후에 차기 원내대표가 직접 비대위원장 권한대행을 맡거나 네. 아니면 두 사람 중 하나가 별도로 비대위원장을 지명해서 그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열 걸로 보여요. 네. 현재로서 이제 유력하게 나오는 방안은 그 윤재혁 이후 신임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새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권한 대행을 하면서 전당대회를 여는 방식이 유력하게 꼽히고 있고요. 그러니까 비대위를 거쳐서 전당대회를 간다는 건데, 그럼 그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이끄는 것뿐만 아니라 총선 백서도 만든다, 그런 거죠?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신임 원내대표가 그것들을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전당대회가 올 여름, 그러니까 7월에서 8월쯤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첫째, 전당대회 룰이에요. 그러니까 비대위가 중요한 게, 그러니까 비대위를 누가 맡느냐가 중요한 게 네. 비대위가 전당대회 룰을 개정할 수 있어서 중요해요. 아하. 원래는 전당대회가 당심 민심 5대5였는데 지난번에 당심 100으로 바꾼 상태거든요. 그때 이제 안철수, 나경원 이런 후보들을 날리는 과정에서 사실상 속된 말로 네. 그러는 과정에서 바꾼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무성했잖아요. 그러면서 김기현 대표가 됐었는데 이거를 당심 100으로 유지할지 아니면 예전처럼 5대5로 되돌릴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둘째, 이것도 중요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다시 나올지. 그러니까 당내 관측은 엇갈리고 있고요. 최근에 김경률, 한지아 같은 게 한동훈 라인 비대위원들이 홍준표 대구시장이랑 설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네. 걔가 사람을 비난하네, 이라고 하고 있는데 네. 한동훈 책임론과 관련해서 이게 다 앞으로 있을 한동훈 컴백을 앞둔 기싸움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경률 전 비대위원은 전대에 나올 가능성 0%다. 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정치는 생물이니까. 어제 보니까 국회 그 헌정회 쪽에 한동훈 위원장을 이제 이름을 막 붙인 그 화환 같은 게 많이 달렸어요. 어제 화환 엄청 왔다 그러더라고요. 한동훈 위원장님 사랑합니다,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런 것들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좀 전개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그 화환을 보면서 홍준표 시장은 밤에, 지금은 삭제했습니다만, 화환놀이 그만하고 특검 받을 준비나 해라, 이런 글을 썼다가 한 5분만, 한 20분인가요? 네, 얼마 만에 삭제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자, 김준일 평론가. 예. 오늘 뭐 주목할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네요. 예, 일단 뭐 여당부터 얘기를 하면은 비대위만 4번째예요. 제가 뭐 여러 번 이제 지도 체제 바뀐 거 쭉 읊어드리기도 했지만은 역대 여당 중에서 이런 여당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뭐 이제 고육지책이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더라도 이제 당정 관계를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도부를 좀 안정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네. 이렇게 계속 바뀌는 게 이제 바람직하냐. 그래서 룰도 결국은 또 바꾸는 거잖아요. 뭐 이제 아직 바꿀지 안 바꿀지 모르겠어 또 논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룰이 정말 중요한 것이냐 지금. 그러니까 이게 오락가락하지 않고 좀 안정된 여당을 좀 보고 싶어하는 국민들이 많을 겁니다. 그 대국민 이제 정확하게는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제 대통령 메시지 요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요 동아일보 칼럼 하나를 좀 눈여겨봤는데요. 김순덕의 도발, 김순덕 대기자가 이제 쓰는 건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칼럼입니다. 네. 네, 제목이 이거예요. DJ냐 박근혜냐 윤 대통령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요건데요. 어떤 얘기예요? 그러니까 2000년,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2000년, 3년 차인 2000년에 이제 여소야대를 맞아서 김대중 대통령이 총선 패배 나흘 만에 TV로 생중계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에게 영수회담을 제안을 해요. 네. 그런 내용을 했는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집권 4년 차인 이제 2016년 총선에서 대변인 명의로 뭐 국민을 위해 일하는 새로운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총선 닷새 뒤에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를 하면서 국민의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에 두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쉽게 얘기를 하면은 DJ의 길이 아니라 박근혜의 길로 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수석 비서관 회의냐 국무회의냐 차이는 있지만 거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56자 이제 딱 메시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통해서 이제 발표하고 본인이 지금 국민 앞에 직접 나서는 게 아니라 지금 국무회의든 수석 비서관 회의든 이쪽에서 간접적으로 하는 것이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김순덕 그 대기자의 마지막 그거는 5월 10일이 취임 3주년인데 네. 제발 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 최소한 이때 기자회견이라도 하는 거 하겠다라는 약속이라도 하면은 신랄 같은 희망이라도 내가 가질 수 있겠다 이런 걸로 마무리가 돼요. 기자회견이라 예. 하면 그러니까 기자들 질문도 받고 뭐 이렇게 소통하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이제 도어 스태핑이라든지 여자 언론과의 어떤 소통 강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청와대를 나온 이유도 구중궁궐에서 벗어나겠다라고 했지만은 용산이 이미 구중궁궐이 됐다라는 비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오늘 이제 메시지가 나오고 반응할 것인가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제 동아일보 단독이었는데 네. 법률 수석 비서관을 신설하겠다. 아까 김광일 예. 기자가 이야기해줬던 그러니까 확정인 건 아니고 논의가 예. 되고 있다 이런 거예요? 논의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유력하다라는 유력해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이제 민정수석을 이제 부활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한국일보 기사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윤석열 캠프의 공약을 담당했던 한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윤 대통령은 당시 정치적 반대 진영을 통제하는데 민정수석실이 앞장설 수 있다고 봤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없애는 이유가 그거였는데 네. 지금 다시 이제 비슷한 거를 사실상 사정 기능을 빼고 만드는 이유가 물론 사정 기능을 뺀다고 하지만은 지금 레임덕이 오고 있다, 뭐 데드덕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공직기강을 빌미로 해서 사정정국으로 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일종의 이제 공약 파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제2부속실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2부속실도 없애겠다고 했고 민정수석실도 없애라고 했는데 네. 이름을 바꿔서 지금 법률수석비서관에서 사실상 민정수석을 부활을 하면은 그렇게 이제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뭐 국민의힘 원로들도 얘기를 하는 것이 제2부속실을 왜 안 만들어 빨리 만들어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그러면은 답변을 내놓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기강 비서관실하고 법률비서관실은 지금 있죠. 예. 비서실장이 관장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비서실장 관장에서 떼서 법률수석실 관장으로 바꾼다. 이렇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고 네. 민정수석실 폐지한 민정수석실의 부활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다. 뭐 사정 기능은 넣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민주당 쪽에서는 좀 의심스럽다. 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예, 겁니까? 뭐 동아일보 사설 제목이 이거예요. 민심 살핀다면서 시민사회 수석 폐지하고 법률 수석 검토. 그래서 이제 비판적으로 좀 이제 우려 섞인 목소리를 썼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민심을 청취하겠다고 민정수석을 만드는데 그럼 민정수석이 없어서 지금 민심을 청취 못한 거냐?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로 이제 뭐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어 스태핑 재개 여부도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오늘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올지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요. 또 도어 스태핑 재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의견도 좀 보내주시고요. 조금 전 언급하시면서 5월 11일 취임 3주년이라고 하셨던가요? 취임 그러니까 2주년. 2주년인데 이제 3년 차 시작. 3년 차다. 3년 그 차 말씀. 시작. 예, 정확하게. 오케이. 예, 좀 정확하게 정정을 하고 두 번째 이슈 넘어갑니다. 최상병 특검 속도전. 민주당이 그러니까 22대 국회로 가지 않고 지금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당장 어제 총선 끝나고 첫 민주당의 최고위원 회의가 있었는데요. 홍익표 원내대표의 일성이 최상병 특검법을 총선 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예. 그리고 어제 국회 소통관에 민주당 사람들이 엄청 몰려왔었는데 최상병 특검 얼른 통과시켜라라는 압박하는 기자회견이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무려 116명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현직 의원들하고 당선자들하고 다 올린 거예요. 포함해서 같이 왔었고요. 대표적으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가 최상병 특검법을 거부한다는 건 총선 불복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수용 여부가 총선 민심 수용 여부의 바로미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상병 특검이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가 부의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사실 다수결로 통과시킬 수가 있거든요. 지금도 네. 국회의장이 상정만 해주면. 근데 다만 그러더라도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쓰면 법안 공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 승리한 민심이 최상병 특검을 추진하라는 국민의 뜻이다. 뭐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랑 여당한테 이렇게 협조하라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권 입장에서는 22대 국회로 넘기더라도 막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108석, 22대 때 108석이기 때문에 9표만 이탈표가 생겨도 뚫릴 텐데 그렇죠. 당장 지금 국면에서 뭐 전향적으로 검토하자 이렇게 얘기한 사람만 당선자만 5명이거든요. 5명. 조경태 의원, 뭐 어제 출연했던 김재섭 당선자도 그렇고. 네, 뭐 김용태, 한지아, 맞아요. 뭐 한 분 또 있었는데 그래요. 한 꽤 5분 많습니다. 정도 돼요. 네. 그리고 개혁신당에서도 범야권 일원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협조할 거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네요, 한 사람이. 그렇군요. 그쵸? 네, 예, 맞아요. 예. 아무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싸움에서 22대 때 또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유일하게 기다릴 수 있는 게 원 구성 과정에서 법사위원장 딴에서 법사위에서 이렇게 또 틀어막는 방식이 있을 텐데 당장 이것도 민주당 내부에서 우리가 22대 때 의장이랑 법사위원장 다 우리가 하자라는 여론이 생기고 있거든요.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보통은 나누어서 하는데 두 개 다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지난번에 한번 21대 전반기 때 한번 두 개 다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22대 후반기에는 법사위를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이제 갖고 가게 하면서 그러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우리가 그때 법사위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했던 거다라는 논리가 커지고 있어요. 따라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법사위를 이번에 못 가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더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국민의힘 내부 중론은 현재까지는 뭐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게 중론이긴 해요. 다만 여론이 언제 바뀔지 모르고 또 모른다는 점 때문에 고려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만약에 최상병 특검을 이제 내주게 되면 이게 결국에 수사 결과에 따라서 결국 탄핵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냐.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을 하게 되면 이게 수사 외압 특검이잖아요.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들어간다. 조사 대상에 들어간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 입장 아닙니까? 지금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뭐 그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대통령과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특검에 대해서는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뭐 국회의장이 오게 되면 원내대표끼리 일정을 잡아보자 이런 정도 톤으로 뭐 좀 지금 명확하게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이 최상병 특검을 민주당이 총선 끝나자마자 들고 나온 이유도 가장 강력한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조사 대상이 되는 특검이라는 점 뭐 이런 것들도 작용했겠네요. 그러니까 전국 주도권. 쉽게 얘기하면은 정권의 약한 골이다. 뭐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포함이 돼 있고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김건희 특검 뭐 이것도 야당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은 과거에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떤 국민들의 어떤 관심이나 이런 이런 것들 조금 약간의 비판 목소리 여당에서도 이제 그거는 그런 식으로 특검하면은 모든 걸 다 특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고 이제 비판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 한동훈 특검도 비슷한 취지고 그런데 이제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범야권에서 반대가 없어요. 이건 여당도 그리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제 눈에 띄었던 게 JTBC 이제 방송 보도인데 네. 최상병 특검법 물었더니 여당 의원 20명 중 절반이 고민 중. 여당 의원입니다. 예, 여당 의원이요.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거를 찬성한 사람은 이제 조경태 의원 그리고 안철수 의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4명이 이 2명을 포함해서 4명이 찬성을 했고 20명한테 물어봤는데 10명은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라는 건데 이분들도 찬성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러니까 이번 회기가 다음 새로운 국회 말고 이번에 회기에는 국민의힘 의원 17명이 찬성을 하면은 제 의결까지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제 의결이 통과될 수 있어요. 이번 회기가 이번 예. 국회에서는 이번 국회에서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얼마나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지 여부가 이제 중요한 상황이고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거는 꽃놀이패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렇게 이제 빨리 이제 추진을 하느냐라고 한다라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마일리지를 쌓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마일리지요? 예, 이제 거부권을 대통령이 지금까지 아홉 번을 행사를 했는데 법안 개수로 9번인데 이게 이승만을 제외하고 지금 제일 많거든요. 이승만 전 대통령 이후로 예. 거부권 행사 가장 많아요. 지금 대통령이다. 그것도 임기 2년 만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또 행사하면은 다음번에는 거부권 행사하기 어려우니까 이번에 이렇게 좀 밀어붙인다라는 거고 지금 일정으로 보면은 이미 지난 3일에 이미 이게 본회의에 부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 상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회의를 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야 합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29일까지가 임기거든요. 다음 네. 달 29일까지가. 그러니까 다음 달 2일에는 본회의를 열고 그러면 대통령실에 갔다가 와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보름 정도가. 그런 거를 감안을 하면은 다음 달 초에 본회의를 열기 위해서 여야가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당에서는 조금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안 열려고 쉽게 본회의를 좀 안 열려고 하는 기류가 좀 있어서 어떻게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야 합의가 안 나오면은 이제 국회의장이 상정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직권 상정을 김진표 의장 스타일로 봐서는 여야 합의해 와라 이렇게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당의 입장이 어떤지가 지금 주목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여전히 강대강. 여전히 강대강 이거 의정 갈등 얘기군요. 네, 강대강 대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그 중수본 회의를 총선 전날부터 비공개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언론 브리핑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총선 참패했기 때문에 그 뒤에 혹시나 정부의 기류가 좀 바뀌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일각에서 있었는데 어제 총선 끝나고 닷새 만에 정부가 그 중수본 회의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좀 입장이 정리가 됐는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다라고 나름대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압박을 사실상 한 거고요. 반대로 전공의들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해 버렸어요. 박민수 차관과의 이 감정의 골은 상상 이상입니다. 그래서 박민수 차관이 앉아 있는 한은 이 대화가 과연 풀리겠는가 싶을 정도로 지금 아주 대화 상대로서 서로 등을 돌린 상태예요. 그동안 그런 얘기들을 전공의들이 양으로 음으로 많이 해왔는데 어제는 아예 박민수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는 우린 절대 병원에 안 들어가겠다라고 좀 세게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조건이 차관의 경질이다 할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에서 과연 차관이 계속 나서 대화했었는데 그러니까 대화의 어떤 주 멤버로 참여했는데 과연 차관을 계속 놓고 이 강대강 대치를 풀어갈 수 있을까 싶어요. 진짜. 김준일 평론가. 예.
그러니까 지금 총선을 앞두고 그 브리핑을 안 하다가 이제 다시 재개를 했다라는 네. 이유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선거에 좀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서 했다가 이거에 의료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를 좀 확인했다라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민수 차관 같은 경우에는 전공의들이 박민수 차관이 있으면 아예 협상 테이블에 앉을 생각도 없다 이렇게 지금 못 박은 상황이에요. 네.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의료 개혁의 상징 같은 지금 상황이거든요. 차관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물론 그러니까 뭐 경질을 할 경우에는 의료계에 굴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모양새가 아닌가. 굴복한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돌파한다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게 가능할지 이게 가장 이제 우려가 되고 다만 의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차기 지도부 이면택 차기 의협회장이 있고 지금 현재 비대위가 있는데 여기는 좀 봉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단일 테이블로는 전공의들 빼고는 의협이 대표성이 있으니 어쨌든 앉을 준비는 되어 있다. 뭐 이런 상황이고 네. 어제 이재명 대표가 국회 공론화 특위를 구성하자 이런 제안을 해서 네. 의협에서는 좀 시간은 많지 않다. 그렇게 길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지만은 긍정적으로 또 검토하겠다.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 얘기는 정부가 쥐고 있는 대화의 키를 국회로 좀 넘겨라. 그렇죠. 이렇게 안 풀릴 것 같으면 국회에서 좀 얘기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제안이네요. 맞습니다. 받을까요, 정부가? 글쎄요, 뭐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가질지, 뭐 영수회담 오늘 뭐 얘기가 나올지 그런 것까지 나오면은 여당하고 야당하고 협치하겠다는 시그널이니 여러 가지 이제 루트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오늘 좀 그 대통령 담화가 들어봐야겠네요. 10시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의정 그게. 갈등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또 나올지도. 예. 근데 기대하고 있는 게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주제가 그 짧은 모두 발언 시간에 다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모두 발언 30분도 하시는 분입니다. 기대해봐도 됩니다. 저는 이게- 길더라도 이야기 좀 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궁금한 것들. 시간이 진짜 얼마 안 남은 네. 게 결국에는 의대 증원 문제잖아요. 이게 그렇죠. 규모 문제일 텐데 올해예요, 올해. 수시 모집 요강 발표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5월입니다, 5월. 그게 발표되면 사실 그 다음에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맞아요. 그 전에 무조건 끝내야 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